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배고픔을 관장하는 호르몬인 그렐린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제가 이제 설탕, 그리고 이제 뭐죠? 그 포도당, 그리고 과당, 요거 차이 말씀드리면서 과당이 매우 좋지 않다. 왜냐면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그렐린의 분비를 자극을 해가지고 이 식욕을 촉진한다. 뭐 이런 얘기를 드린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과당 뭐 이거 좋지 않다 뭐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그때 이제 저도 이제 그렐린이라는 거 좀 잊고 있다가 그때 이제 좀 다시 리마인드를 하게 됐는데 그거를 나온 김에 한번 정리를 하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이 그렐린에 대해서 오늘 준비를 하게 됐고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렐린이라고 하는 거는 헝거 호르몬이에요. 그러니까 헝거 배고픔이죠. 배고픔. 그러니까 그렐린이 많이 분비되면 우리가 배고파져서 밥을 먹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은 뭐 비만이라든지 이런 영역에서 굉장히 중요한 호르몬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근데 뭐 각광을 받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걸 갖다 우리가 촉진하면 어떻게 돼요? 오히려 비만해지겠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반대쪽에서 이제 좀 각광을 받고요. 그러니까 너무 이제 말라가지고 밥을 안 먹는 뭐 이런 군에서 조금 각광을 받고 있고요. 자, 그래서 이 그렐린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면 어디서 나오느냐? 어디서 나오는가? 위입니다. 위에서 나와요. 그러니까 위가 만약에 비어 있으면 우리가 식도에서 이제 위로 이렇게 음식물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면은 원래 밥을 안 먹고 있으면 위가 이렇게 탁 쪼그라들어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나오는 거예요, 그렐린이. 그래서 빨리 밥 먹어라. 이렇게 되는 거고, 밥을 먹어가지고 위가 이렇게 빵빵하게 팽창이 돼 있어요. 그러면은 그렐린이 안 나옵니다. 예, 굉장히 간단하죠. 예, 위에서 나옵니다. 그러면 위에서 나온 그렐린은 무슨 역할을 하는가? 자, 역할이 한 3가지 정도로 요약을 할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뇌하수체에 작용합니다. 뇌하수체에 작용을 해서 성장 호르몬, 그로스 호르몬, 성장 호르몬이에요, 이게. 성장 호르몬의 분비를 촉진해요. 그러니까 이걸 이용해서 운동선수들 같은 경우에는 이게 좀 많이 나오게 해가지고 근육 같은 거 키우는데 이용을 하기도 합니다. 예.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요, 시상하부에 작용을 해요. 시상하부에 작용을 해서 이제 식욕, 에피타이트. 식욕이 영어로 이제 에피타이트입니다. 그래서 식욕을 촉진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요. 요걸 이제 우리가 많이 알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요게 이제 그렐린이, 또 어떤 미주신경이라고 하는 신경이 있어요. 요게 이제 부교감 신경을 많이 이제 담고 있는 그런, 신경인데, 이 신경을 통해서, 이 그렐린이 신경을 통해서 어떤, 운동, 위의 운동, 위나 어떤 위장의 운동을 촉진합니다. 촉진하고, 또 어떤 흡수도 촉진을 해요. 흡수도 촉진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식욕이 막 올라가가지고 막 뭐 이런저런 음식물을 많이 먹는데 운동도 촉진되고 흡수도 촉진되니까 결국은 체중이 어떻게 되겠어요? 증가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그러니까 다양한 기전으로 체중이 증가를 하게 되는 거죠. 네. 그런데 이걸 이제 제가 말씀드릴 때 위에서 나온다고 했죠. 그러면은 만약에 위를 잘라낸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이게 안 나오겠죠? 이게 안 나옵니다. 예. 근데 이제 재밌는 사람들 연구를 하다가 재밌는 걸 하나 발견했는데 뭐냐면 비만 수술 있죠. 베리아트릭 수술이라고 하거든요. 베리아트릭 수술. 위를 잘라내서 없애드리는 게 아니라, 베리아트릭 수술은 위는 다른 데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루프로 이렇게 연결하는 그런 수술이거든요. 물론 뭐, 위를 일부 잘라내는 수술도 있습니다만은, 그냥 위를 안 잘라내는 수술을 한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보니까, 이 그렐린이 많이 떨어졌단 말이에요. 그렐린이 많이, 감소를 했다는 거를 발견을 했어요. 그러면은 베리아트릭 수술은 위도 안 자르는 위 그대로 있는데 왜 그렐린이 떨어졌을까? 이걸 이제 사람들이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랬더니 이제 뭘 발견하게 됐냐면 그렐린이 어떻게 이 분비되는지 이 시간에 따라서 우리 일중 리듬 있죠? 그거에 따라서 이제 달라진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보통은 이렇게 아침,
점심, 저녁, 뭐 요런 식으로 이제 식사 패턴에 따라서 이제 이 그렐린의 분비가 결정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식사를 2번 하면은 어떻게 되는 거냐면은 하루에 2번 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하루에 3번 하잖아요. 이 피크는 떨어져요. 피크는 떨어지고 이 파동은 이렇게 3번이 되는 거죠. 4번 하면은 피크는 더 떨어지고 이렇게 되고. 그래서 아예 막 계속 먹는다. 그러면은 거의 안 나오다시피 아주 적은 양이 이제 나오게 된다고 합니다. 예, 이걸 이제 발견을 하고 나서 이제 일본의 스모 선수 같은 사람도 있죠. 그런 사람도 하루에 2번 먹는다고 해요. 왜냐하면 요걸 이렇게 피크 이게 하면 되게 많이 나오잖아요. 그렐린이. 그렇게 되면 이게 거의 성장 호르몬이랑 연결이 돼서 근육도 키우고 밥도 많이 먹고 할 수가 있으니까 체중을 증가하는 데 도움이 되겠죠. 예. 그래서 그렇게 이제 이용을 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뭐 좀 요런 측면이 있고요. 그러면은 이제 이 그렐린이라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이용을 할 수 있을까 하는 문제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그렐린을 우리가 의학적으로 이용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아까 그 비만 영역에서는 이걸 이용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아직은 뭐 그거에 대해서는 뭐 제가 일단 뭐 따로 알고 있는 바는 없고 반대쪽, 그러니까 체중이 이제 너무 적게 나가는 병이 있거나 뭐 이제 이런 경우에 이걸 이용하려는 시도들이 꽤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였냐면 이게 이제 아노렉시아 널보사. 이걸 뭐라고 부르는지 잘 모르겠어요. 이게 한국말을 알고 있었는데 까먹었네요. 그러니까 이게 신경성으로 계속 안 먹는 그런 식욕부진증이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이 사람들한테 이 그렐린을 투여를 해봤어요. 투여를 해봤더니 체중이 과연 증가했느냐? 그러지 않았어요. 다 실패했습니다. 실패. 왜 실패했을까요? 이거는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식욕을 느끼는데 먹지를 않는 사람들이에요. 식욕을 느끼는데 먹지를 않는. 그러니까 그렐린은 충분한데 먹지를 않는. 그러니까 그렐린 더 줘봤자 안 먹는 거죠. 그러니까 신경성으로 그러는 거니까. 그래서 이런 사람들한테는 별로 도움이 안 된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2번째는 이제 COPD 환자들. COPD, 저는 이제 이거 광고 보고 깜짝 놀랐는데, 어디 버스 같은 데 다니다 보니까, 막 뭐 COPD에는 무슨 뭐 한의원 뭐 이렇게 막 적혀있고 이런 거 보는데, 이 사람들이 COPD라고 하면 다 아나? 막 이걸 보고 깜짝 놀랐거든요. 그래서 이게 막 유명하구나 하는 걸 보고 깜짝 놀랐는데, 이게 뭐냐면, 만성 폐쇄성 폐질환이에요. 만성 폐쇄성 폐질환. 그래서 이게 있는 사람들은 아무래도 계속 좀 야위고요. 밥을 잘 못 먹어가지고 좀 영양도 부족하고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분들한테 이 그렐린을 투여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어떤 결과가 나냐면 체중이 증가를 했어요. 체중이 증가를 했는데 그 COPD 환자의 그 삶의 질을 측정하는 지표가 있거든요. 6분 동안 얼마나 운동을 할 수 있는지 이런 지표가 있는데 이거는 호전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절반의 성공 혹은 뭐 거의 뭐 실패했다고 봐도 되는 거죠. 왜냐하면 요거를 이제 그 파이널 아웃컴 최종 결과로 이제 삼았거든요. 근데 이거는 사실은 근육량이랑 관련이 된 거기 때문에 이런 거는 별로 호전이 없지 않았을까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요 2가지에서는 아직 뭐 딱히 이렇게 증명된 건 없는데 어디에서 이제 증명이 됐냐면 세 번째는 위수술을 한 사람들이에요. 위수술. 이거는 아주 자명하죠. 왜냐하면 위에서 그렐린이 나오는데 이게 없어서 지금 식욕이 떨어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위수술한 사람들한테 그렐린을 투여를 하면 아무래도 좀 잘 먹겠죠. 잘 드시면 수술하고 난 다음에 회복도 더 잘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좀 유용하게 사용될 수가 있고요. 뭐 그 다음에 이제 4번째는 항암 치료를 하고 난 이후 이제 잘 못 먹잖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도 좀 이런 걸 이용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일본에서는 이런 시도가 지금 있는 상태입니다. 예, 그래서 이거는 지금까지 연구고요. 이 연구할 때는 굉장히 이 그렐린을 어떻게 투여를 했냐면 주사로 투여를 했어요. 주사로. 마치 인슐린처럼 주사를 맞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현실성이 없죠. 우리가 밥 먹으려고 막 주사 맞거나 이런 거는 좀 현실성이 없어요. 근데 최근에 이 약이 개발이 됐습니다. 먹는 제제가 개발이 됐어요. 요걸 이제 뭐라고 하냐면 아나모렐린이라고 하는 그런 약이 이제
개발이 됐습니다. 이거 먹는 그냥 그렐린이에요, 이거는. 그래서 이거를 일본에서는 이 항암 치료, 혹은 뭐, 암 환자에서 잘 못 드시는 그런 환자들한테 좀 사용할 수 있도록 뭐 이렇게 하는 걸로 추진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배고픔을 관장하는 호르몬, 그렐린에 대해서 좀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